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7월달 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전망에 앞서서 6월달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6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235원 그리고 상단은 1302원에서 움직였습니다. 평균 환율은 1275원이고요. 1300원을 넘어선 게 2009년 7월 이후로 무려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금융위기급은 아니지만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이제 환율이 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6월달 달러 환율을 그려보면은 일단 월초에는 전월에 이어서 이제 1235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6월 10일 날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이 환율은 1290원까지 올랐고요. 6월 16일 날 미국 연준 FOMC가 열렸고,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경기 침체 발언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우려와 그리고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키웠고요. 외국인 주식 투자도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달러 환율은 단숨에 1300원을 넘어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에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도 좀 반등하면서 이 환율은 128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전월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6원 이상 그리고 상하단이 크게 벌어지면서 6월달 환율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7월 매크로 주요 이벤트로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한국, 미국, 유로 등 주요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7월 초에는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 결정 그리고 경제 전망에 크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FOMC 의사록 자체도 시장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13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같은 날 저녁에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50bp 빅스텝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50bp를 올릴 경우에 다음에 인상할 카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한 이제 가계부채도 문제도 있고 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50bp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가 이제 아마 키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에 5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6월 물가마저 상회한다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보면은 이제 유가하고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나 운임비, 그 다음에 교통, 그리고 공업제품 가격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6월 달에는 전월 대비로는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5월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1일 날 이제 유로 22회의도 주목할 이벤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22가 이제 정책 정상화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로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유로는 그동안에 정책 정상화를 좀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로 20에 대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위원들을 통해서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로 22가 7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반등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로화 반등은 달러 약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비달러 통화 그리고 원화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월 말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2분기 성장률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인 이제 FOMC가 회의가 있는데요. 미국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사 결과로는 이 전기비 연율로는 0.3%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전주에 이제 0.0%보다 좀 올랐는데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비 연율로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마저 0.0%를 기록한다면 거의 제로 성장 아니면은 성장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에 미국 성장률은 계속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을 가속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달러의 강세에 대한 기대도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ECB의 이제 금리 인상이 만약 시작된다면 아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7월 다음에 이제 8월이나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유로화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장에서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동반되었는데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국 금리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과 달러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과거 이제 4차례에 걸쳐
걸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달러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을 D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 이후로 4번 모두 6개월 동안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달러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상 시작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경로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경기 침체다 이제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뭐 시장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올 확률을 거의 40%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1990년 그리고 2001년과 2015년 봤을 때 미국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고점을 이제 기록한 이후로 경기 바닥, 경기 저점까지는 통상 8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 고점 이후로 달러는 6개월 동안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저점 이전에 경기가 이제 바닥에 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 지금 처해진 상황에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는 부분, 그 다음 가속됐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본다면 아마 6월, 7월달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는 달러가 강세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6월, 7월이 고점 찍고 점진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7월달 달러 환율은 평균 한 1275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하단은 1240원 그리고 상단은 1310원 정도로 그 6월 말에 이제 1280원보다는 좀 낮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년 2021년 8월 이후로 환율이 1302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라왔던 상승했던 주요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긴축,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도시봉쇄 조치,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이 상승했던 요인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유가도 지금 120불에서 최근 이제 110불 이하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도시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경기의 기대감,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위안화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연준의 긴축 문제나 아니면 경기 사이클 문제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경험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시작점 그리고 경기 사이클 고점 이후로 달러가 통상 6개월 정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대략 6월과 7월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과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비교적 높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 상당 부분은 이미 시장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제 경제 전망, 그 다음에 금리 전망이 예측 가능하다면 환율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7월 말에 있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인데요. 만약에 7월 말에 FOMC에서 75bp를 금리를 올린다면은 아마 다음 회의 9월 달에는 75bp를 올리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bp,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25bp 순으로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의 조절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장기금리 상단은 좀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요. 달러는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율은 1250원 이하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정희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